자, 1번은 내가 중간에 G4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는 루트가 계산이 안 돼서 4를 집어넣어야 밑에 루트 계산이 돼서 나오죠. 답이 5인가? 아닌가? 다른 거 나와? 뭐 나와요? 15? 잠깐만. F 4를 집어넣으면 3곱하기 5에서 15구나. 4. 아니, 4를 집어넣으면 4, 3, 5. 맞지? 15. 오케이. 그럼 됐죠? 15. 넘어갑시다. 자, 2번 맞춘 사람. 2번. 자, 요거 해봅시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공차가 일단 음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에 AN에다가 AN 플러스 2를 두 개를 붙였을 때, 일단 0이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이 4번은 이제 0이 들어간 애가 있냐 없냐, 뭐 이 정도로 나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쯤에 0이 들어가는 애가 있을 때랑, 그래서 0이 들어가는 애가 없을 때랑,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자, 0이 들어가는 애를 특별하게 그냥 n번째 항이라고 하고 A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그러니까 A의 n 빼기 1과 A의 n 빼기 2, 그 다음에 A의 n 더하기 1까지 0이 되는 애, 혹은 음수가 되는 애, 이런 애들이 3개가 나오죠. 1개, 2개, 3개.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와요. 그런 애들의 합을, 그런 n의 합이 3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n 빼기 2랑, n 빼기 1이랑, m을 더한 게 30. 이렇게 계산하시면 m은 3m이 넘어가 33이 되니까 11이 돼요. 그럼 A의 11이 일단 0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모든 AN 플러스 2의 합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의 N 그거 n을 만족시키는 모든 an과 an 플러스 2의 합이 난독합니다. 얘네 합이 마이너스 4가 된대요. 0이 되는 건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 의미가 없으니 이거밖에 없네. 요놈이랑 요놈이랑 그러니까 A10이랑 이게 11이었으니까 A11 그 다음에 A13 이렇게 합친 게 12 아니고 12지 12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걸 이제 같이 11이 아니지 A10 왜 이렇게 자꾸 여기가 11 10 그 다음에 여기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내시면 되는데 A11이 0이니까 뭐 공차를 세팅해서 들어가는 게 낫겠지. 요놈이 이제 공차 하나의 차이니까 얘가 D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D가 되겠죠. 두 개로 변해서 마이너스 4가 되니 D라고 하는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제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게 A1의 값이니까 A11이 0이라서 A11은 A1 더하기 10D 이걸 이용을 하면 2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해석이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타일을 이제 해야 돼. 0이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음수가 되는 0은 안 나오는 이런 상태를 해줘. 여기를 이제 n번째 하고 여기를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고 하면 이걸 만족하는 애는 얘랑 얘 두 개.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n 더하기 1이 30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자연수가 m이 이제 자연수라는 거에 모순이 생깁니다. 됐죠? 응? 됐지? 됐죠? 1번 답이 15예요. 1번 답이 15예요. 1번 답 15. 1번에 15. 자, 다음에 3번 맞춘 사람. 3번. 요것도 이제 3번은 이제 뭐 약간의 트릭이지. 트릭. 그냥 뭐 시그마에 대한 계산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요거에 대한 K의 개수를 A이라고 하는데 이게 루트 K라고 하는 애가 특성이 이제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 자연수 k 개수를 만족하라 했을 때 루트 k가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걸 제곱을 해서 생각을 하죠. 제곱을 하는 순간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져갖고 이 부분이 원래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n에다가 이제 1에서 6을 집어넣었을 때 상황과 n이 이제 6보다 큰 7부터 집어넣었을 때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음수 쪽으로 가니까 어차피 루트 k가 자연수 형태로 들어가려면은 여기서 음수 쪽은 이제 배제가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0에서 루트 k가 되고 n이 되는데, 사실은 뭐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할게.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제곱을 했을 때 n제곱과 0이 되고, 이걸 만족시키는 이제 자연수 k는 이제 1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n제곱 k가 돼요. 이런 상황이면은 n이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7보다 커지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제한이 걸리게 되니까 개수를 이제 여기에서 이걸 빼줘야 되잖아. k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m 빼기 6이 제곱이 되고, 이거는 일단 0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개수를 세려면 뭐 그냥 뭐 초등학교 때 배우나 이거에 제곱 더하기 1을 하죠. 그러면 12n에다가 6, 36 더하기 1이니까 빼기 1이니까 35 빼기 35 이렇게 됩니다. 개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그마를 나눠서 그냥 계산.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다 해도 뭐 이렇게 어려워. 7, 8, 90 4개에 대한 거니까 굳이 뭐 시그마 안 해도 뭐 상관은 없고. 됐지?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맞춰사. 4번은 또 뭐가 다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미적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걸 각색해서 정말 단순하게 수초 문제로 했어요. 뭐 고민할 뭐 그런 문제는 아닌데 아마 이거를 그냥 대충 풀어도 답은 나왔을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이거를 낚시를 걸까 말까 하다가 말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해설이 좀 길죠. 그 이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너희들이 그냥 생각 없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당연히 이게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치? 같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되냐면 뭐 이거를 그래서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왜냐면 적분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이 구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부터 들어볼게요. 함수는 fx가 양수가 되면은 0이 돼요. 그래서 fx가 음수가 되면은 2fx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양수는 0이 되고 음수는 2배가 되고 0이 되고 2배가 되고 0 이렇게 되는 게 일단 이제 속에 있는 함수예요. 이 속에 있는 함수에다가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가 0도 안 되고 음수가 되는 m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경계를 잡아줘야 돼. 경계라고 하는 건 그냥 윗끝과 아랫끝이 같아지는 거. 넘어가면 m이 1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에다가 1, 2, 3, 4 일단 여기 숫자들을 집어넣으면서 여기 12까지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줘야 돼. 이건 개수 하나 틀려버리면 끝장나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에 대한 길이도 여기서 이걸 빼면 m 빼기 1이 구간 길이지. 구간 길이가 m 빼기 1인 거를 고려해서 진짜 다 세봅니다. m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이건 안 되고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2 정도를 집어넣고 2에서 3까지. 그러면 2에서 3까지는 적분을 하면 음수가 돼요. 그래서 되는 애들을 동그라미를 쳐. 4부터는 안 됩니다. 4에서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4에서 여기까지 양수 구간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안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5에서 5를 집어넣으면 또 9까지 안 돼요. 그럼 6을 집어넣는 순간부터는 여기에 6에서 구간이 12 빼기 1이 되니까 11까지 거의 이 정도니까 사실 이제 직접 계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여기가 이제 이거를 일단 직접 계산을 해서 확인하는 것도 하나인데 느낌으로는 어쨌든 이쪽이 확실히
크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잠깐만 6을 집어넣으면은 6에서 3칸 11. 이거 좀 계산은 해봐야 되겠네. 6에서 아니지 미쳤지. 지금 몇 개를 따지는 게 아니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어서 6에서 11까지면 100% 음수지. 이거 그냥 무조건 됩니다. 7도 마찬가지로 되고 8, 9, 10, 11까지 11도 여기까지니까 무조건 다 돼요. 고민할 게 없어요. 12부터는 이제 0이 되니까 안 돼. 이제 거꾸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게 이제 M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1은 뭐 이미 했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M의 입장에서 이제 0이 됐을 때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럼 0에서 마이너스 1이면은 이만큼을 접근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접근을 하니까 접근하니까 양수로 나와요. 이런 애들은 뭐 다 양수로. 뭐 0이 일단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낚시로 걸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안 했어. 안 했어요. 걸었으면 틀렸을 것 같지? 네, 이런 거는 이제 기억을 해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과정 안에서도 이거는 있어. 여기 있는 A하고 B에 대해서 이게 순방향으로 이제 접근할 때랑 역방향으로 접근할 때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 설명이 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자, 5번 맞춘 사람. 5번. 오늘 거는 다 계산이 좀 많아갖고. 자, 5번 정리하는 거는 생략할게. 식을 정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이거를 2 sin x에, 그 다음에 sin x, 탄젠트의 x니까 이렇게 하고, sin x분의 1. 일단 표현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sin x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쵸? 분모로 들어갔으니까. sin x를 다 곱하고, 대충 분위기 봐야 돼. 그럼 곱하고 난 다음에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좋은가, 사인으로 바꾸는 게 좋은가 했을 때, 코사인으로 바꾸면은 그래도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으로 바꿔서 인수분해까지 하는 거는 생략. 이거는 각자 하는 걸로 하고, 코사인 x 빼기 1은 0인데, 코사인 x가 1이 되면 사인 x가 0이 된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조건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자, 뭐 계속 얘기했지만, 방정식, 근, 이런 거랑 관련된 애들은 낚시를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근에 대한 얘기고, 어쨌든 이 근을 이제 좀 오해하는 상황에 이거를 집어넣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신경을 써줘야 돼. 방정식은 근의 개수,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낚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코사인하고 그려요. 이제 대칭 구간이잖아. 마이너스 3분의 k파이에서 3분의 k파이니까 한쪽만 따져서 6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대해서 음수로 들어가는 게 한 주기, 두 주기 이렇게 그립니다. 세 주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걸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얘네 주기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범위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이제 딱 잘라줘야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둘, 넷, 6개가 나오면 딱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안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3분의 k파이가 들어가줘야 돼. 자, 그럼 근을 찾는 거니까 여기 2파이, 4파이, 여기 5파이고 이 점은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서 3분의 파이 거꾸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되고 3분의 파이만큼 가면은 355에서 3분의 16, 3분의 16파이 이걸 찾아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대칭성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3분의 20파이 되는 거고 요 놈이 이렇게 같아도 되고 요 놈은 절대로 같아지면 안 되죠. 그래서 부등식을 살짝 풀어주면 돼요. 자, 되게 일반적인 문제야. 이 정도는 뭐 방학 때 하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4점 초반대 문제라서 어쨌든 뭐 낚시에 걸릴
일만 없으면은 좀 맞출 수는 있을 텐데. 자,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6번 맞춘 사람. 6번은 좀 어렵죠? 이게 6번은 풀어도 맨 뒤에는 이제 또 한 번의 계산을 또 하게끔 만들어 나가고. 자, 일단 봅시다. 문제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2차 함수를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2차 함수 대충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결정이 되지 않는 건 축이 결정이 안 됐고, 요 K라고 하는 걸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저놈이 이제 결정이 되면 축이 결정이 되고, 아니면 뭐 나중에 미분으로 들어가면 이제 0에서의 기울기 정도, 0에서의 기울기 K나 정도. 그럼 0을 기준으로 해갖고 얘가 이제 K가 0이 되면 이렇게. 그럼 0을 기준으로 Y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양근 뭐 이런 걸로도 이제 나중에 안 풀리면은 이렇게 좀 풀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문제는 아니고, 자, 라지 fx가 또 등장을 하는데, 라지 fx가 나오니까 f의 a에서 x까지 dt. 자, 그럼 결론은 이 2차 함수를 접근을 한 얘는 3차 함수가 되는 거고, 3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 fa라고 하는 게 근이 되죠. 그러니까 라지의 fa를 딱 x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돼.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근이야, fa가. 근데 그 근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근이 무려 5개가 나오고, 그 5개의 합이 10이 나온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미적분이면은 이제 라지 F라는 애를 그려서 합성 형태로 얘를 끌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수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합성함수 그리고 이런 거 못해. 미분을 못하기 때문에, 합성함수 미분을 안 배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이제 라지 F의 스몰 fx 이걸 그리거나 그리면 안 되고, 이걸 그냥 치환해서 풀어야 돼. 치환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라지 F의 근이니까 3차 함수 그려서 따자. 근이 하나일 때, 이제 근이 2개일 때, 근이 3개일 때, 그냥 이렇게 따져. 자, 근이 하나라고 가정해 봅시다. 3차 함수의 근이 여기가 x축으로 결정이 돼서 여기 알파라는 근 하나만 가져. 그러면 라지 FA가 A야. 알파야. 이 하나라고 가정하면 라지 FA가 알파가 되는데, 이걸 풀어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알파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맥시멈 2개의 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X의 근이죠. 너무 모자라. 5개를 만들어요, 5개. 5개를 만들려면, 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스타일. 딱 이거 해봅시다. 알파, 베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럼 FA, 스몰 FA가 알파, 베타를 풀어줘야 되는데, 알파, 베타를 아무리 잘 넣어도 4개 이상을 못 만들고 5개 넣어야 돼요. 5개. 자,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의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3개가 떠야 되고, 여기가 x축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양이 5개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걸 A1 순서대로 A3, A4, A5 이렇게 갑니다. 그죠? 안 어렵지? 자, 그 다음에 이 합이 10이래요. 아, 이건 딱 대칭성이지. A3이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5개가 10이 되니, 아, 그래. A3이 2가 되고, 2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X는 2라고 하는 애가 축이 되는 거니까 K의 값을 알 수가 있잖아. K가 그럼 나온 거야. 좀 이상한데?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아, 맞구나. 자, K는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됩니다. 축이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문제를 또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가 밑에서 보니까, 이제 인티그랄 알파의 A, 뭐야 이게 첨자가 잘못 들어가네. A4, A1까지 f' dx의, 이건 제곱인데, 이건 별거 없죠. f의 A1, 여기 f의 A2, 이걸 구하래. 이거의 제곱을 구하랍니다. 근데 f의 A1은 지금 우리가 이걸 걸어놓은 게 알파, 베타, 감마가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온 거니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고, 이게 감마예요. 그러니까 A의 1은 이제 감마가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베타에 걸린 거지. 그래서 이게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또 근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감마랑 베타. 이거는 이제 3차 함수의 얘기잖아. 3차 함수에 감마랑 이 베타를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낮에 그 식을 이제 만들어야 돼. 뭐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이제 2차 함수에서 해결이 안 되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거는 낮에 F의 흔히니까 이쪽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처음 뭐 적분합니다. 저기 있는 4분의 1 x제곱 빼기 x를 그냥 적분을 하면 12분의 1 x 세제곱에 2분의 1 x제곱에 뭐 적분 상수는 아직은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쨌든 0이 되는 거잖아. f, a라고 하는 알파, 베타, 감마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그 상황에 여기다가 근으로 x값으로 아니죠. 이거 f, a니까 여기다가 잠깐 뭘 집어넣으면 되니? 여기다가 x 잠깐만 if의 a가 여기가 아까 지금 중간에 뭐였지? FA가 0인데 알파가 제일 작은 근이었고 여기가 꼭지점의 위치니까 꼭지점에 y좌표가 필요한 거지. 2를 집어넣으면 1 플레이트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네. 알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근이 하나가 노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을 찾으시면 12분의 7이 나오고 내가 이제 아까 계산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분명히 얘네는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 근이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를 정리를 하면 7x 7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알파에 대한 근인 거고 이제 베타랑 감마에 대한 근은 여기 있잖아요. 베타랑 감마.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를 제곱을 이거에 제곱분의 4 베타 감마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마지막을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마지막까지 왜 이렇게 너저분하게 작업을 했냐면 실제로 그 작년에 만들어 본 건데 1학년 과정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뭐 그 나올 게 2차 함수 성질이랑 뭐 분간 계수관계 이런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7번은 내가 진짜 안 넣으려고 했었는데 찝찝해서 일단 넣었어. 찝찝해서. 자, 지수로그 합답형 문제입니다. 뭐 어쨌든 사건은 있었지만 공부를 해서 맞추도록 합시다. 자, 요런 이제 그래프 합답형 형태가 나오면은 이거 격자 그림이라고 해요. 격자. 깍두기 그림이라고 하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아주 예쁘게 잘 그리시면 돼요. 이게 왜 문제에 출제가 되냐면 교과서상에 이제 이 문제를 내는 이제 요소는 되게 많아. 정점도 있고 평행이동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점근선 이런 이제 지수로그 형태에서 나오는 그 요소들이 있죠. 근데 교과서에 y는 2x를 그려라 했을 때 실제로 이 모든 종에다가 너희들이 이걸 그리는 연습을 해요. 0을 집어넣어서 1 하고 1을 집어넣어서 2를 찍고 이거를 모든 종이에다가 그리는 연습을 하는데 딱 요만큼을 문제를 내서 실제로 얘를 격자화 시켜서 좌표를 추적하게 하는 그 정점을 찾는 이걸 이제 정점이 되게 어려운 게 우리 이거 이미 한번 해서 부등식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얘를 아주 예쁘게 잘 그려야 돼요. 내가 해설을 다 써놨는데 진짜 초정밀하게 진짜 잘 그려놨지. 이거를 해야 돼. 그리고 밑에다가 여백이 넓은 데다가 얘네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교육 과정이야. 이게 교육 과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학습형 문제, 지수로고는 깍두기 그림을 잘 그리면 거의 대부분 기억, 니은까지는 해결이 돼. 항상 디귿은 뭐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x 빼기 1 얘를 이제 점을 찍어줘야 돼. 이게 1, 2, 3에 대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면은 1을 집어넣으면은 1이 나오네. 여기다가 1 요점 지나가고 2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2가 뜨네요.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줍니다. 뭐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것도 되게 세밀하게 여기 이렇게 해서 요점 지나가게 여기 요 정도만 마이너스 1 정도만 생각하면 마이너스 4가 돼서 요쯤 이렇게 지나가게 얘를 이렇게 정말 잘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자, 그래서 만나는 점을 여기를 P라고 하고요. 또 만나는 점 여기를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A 여기를 P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기억 Y1의 범위가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루트 2보다 대충 느낌으로는 좀 오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잖아. 근데 이 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사각형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갖고 그림을 그리면 곡선이라고 하는 데는 직선은 이렇게 지나가고 곡선은 요점 지나가고 여기다 한 칸 위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 얘를 결정을 해야 되는 데가 일단 여기 또 가운데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지 이거를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보다 큰 거는 확실해.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큰데 여기 2루트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너희들은 이거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를 그냥 대입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하면 역수가 되면서 2에 2분의 3이죠. 이게 2루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곡선에다 집어넣었을 때 값이 2루트예요. 그럼 곡선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값이 2루트인데 여기 요 높이지. 요 높이는 직선의 높이고 2와 3의 가운데니까 여기 2분의 5거든. 2분의 5. 진짜 이렇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곡선에다가 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2루트가 나왔고 여기 직선에다가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5가 나왔거든. 그래서 이거 대소비교 하라는 얘기예요. 대소비교해서 만약에 2분의 5가 크다 그러면 직선이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직선의 값이고 요게 2루트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대소비교 하라는 얘기예요. 대소비교 할 때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얘네의 부호가 필요한 거니까 뭐 적당하게 곱하는 게 편하잖아. 이쪽으로 곱해서 4루트 2를 만들고 얘를 5를 만들고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 되지. 제곱을 하면 25가 되고 얘는 16에 32가 되지. 이쪽이 크네. 얘도 크고 얘도 큽니다. 그러면 곡선이 크다라는 걸 확정을 할 수가 있어. 직선은 여기 있으니 곡선은 이 점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러고 나면은 여기 이제 사이값 정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됐으니 여기 0을 집어넣으면은 여기서는 직선이 위, 곡선이 아래. 여기서는 곡선이 위, 직선이 아래. 이 중간점에 분명히 만나는 점이 생기게 되고 그게 어쨌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y값은 요거보다는 크고 어쨌든 이렇게 2루트 2라고 하는 그 값을 여기가 2루트 2가 되죠. 이거보다는 작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격자점을 잘 그려서 대입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니은. 이것도 이제, 니은에 보면은 이제 x1과 x2의 이제 범위 두 개를 구하래. 그럼 이제 각각 구해줘야 돼. x1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거는 확인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지만 0보다는 작은 건 확인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Q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9점에 대해서도 대충 봐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요 가운데 2분의 1을 만드는 점 여기를 지나가고 직선에 있어서도 2분의 1을 지나가는 그 점에 대해서 곡선이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니까 당연히 만나는 점은 여기 있는 2랑 3에 여기 2분의 5죠. 2분의 5보다는 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보다는 작아. 얘를 그냥 더해주면 되죠. 더해주면은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이제 묻고 있는 게 이제 PA 길이의 QB래요. 이거랑 여기 길이. 저 길이를 뭐 직접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X랑 Y로 얘네들을 계속 해석해야 되니까 이렇게 봐. X좌표가 좋을지 Y좌표가 좋을지 뭐 그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X도 우리는 조사를 했고 Y도 조사를 했어. 그래서 얘네들을 그 AP에 대한 길이를 여기를 Y좌표로 대신 표현을 하죠. 루트 2 Y1 Y는 양수니까 여기도 루트 2 Y2 그 두 개를 길이를 곱하면 2 Y1 Y2 이렇게 돼요. 근데 Y1 Y2로 표현했더니 이제 이것도 부등식을 또 만들어야 되나 싶은데 이거를 이제 모양을 바꿔주면 좀 편해집니다. 모양을 바꾼다는 거는 우리는 관계식 Y1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곡선 위에 있는 점이면서 그다음 마찬가지로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이걸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Y1 대신에 2에 1 빼기 X1 이걸 2분의 1이었는데 이거 뒤집었어. 이거를 역수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Y2도 2에 1 빼기 X2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얘는 전체가 여기 1이었으니까 2에 3 빼기 X1 더하기 X2 요게 이제 니은에서 확인한 거죠. 요게 니은에서 확인한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값을 끝점을 집어넣으시면은 관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바꿔주는 과정이랑 이것도 연립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합작품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이제 3개가 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능에는 이제 빠진다는 얘기가 뭐 어쨌든 우세한데 아직은 모르겠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여기서 이제 내가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지수로그 수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합답형이었어. 합답형. 왜냐면 제일 중요했으니까. 근데 이제 바뀌어서 이번 방학 때는 안 했는데 부평에 만약에 혹시라도 뭐 유사 형태로 또 변형이 돼서 나오면은 그때 뭐 해도 안 넣습니다. 여기서 들어갈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해서 정점이랑 요 부등식 따지는 거랑 여기 교점에 대해서 모양 바꾸는 거랑 이런 것들은 부등식에서 어느 정도 해갖고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지 않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로그에서 교육과정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증가감소는 너무 쉬우니까 여기 볼록성을 하나를 더 가미해. 볼록성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뭐 여기 이제 볼록성을 직접 볼록하니 이렇게 안 물어. 기울기 같은 걸 물어요.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어느 게 기울기가 크니 해서 이 아래로 볼록한 거를 이제 표현을 바꿔갖고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더 잘 풀리는데 어쨌든 요거는 보류야 보류. 부평 나오는 것까지 좀 보고 그때 이후에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8번도 장난 아니죠. 8번 맞춘 사람. 이 정도면 이제 도형 졸업해도 돼. 진짜 잘했습니다. 나도 이거 계산하다가 계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자, 일단 R은 4분의 9루트 2 이렇게 되어 있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래. 방향만 잡고 갑시다. 이게 2등분 삼각형이라는 걸 먼저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AB가 AC 이렇게 길이가 같은데 마지막에 제시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자 근데 이 사각형 이 형태는 우리 그 몇 번 다뤘지? 나비 닮음이라고 했고 이렇게 닮음 이렇게 닮음 그 닮음을 이용할 가능성이 무지 커집니다. 그리고 각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시면은 뭐 조금 더 이득이 될 거고 마지막에 이제 PBC의 논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PBC라고 하는 애가 이 삼각형이에요. 근데 이 삼각형인데 이게 정보가 거의 없거든. 요 길이 BC 정도나 뭔가 이 각을 조사를 해갖고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이 각도 별로고, 이 각도 별로고, 이 각도 별로고,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 이거를 이제 막 해내려면 여기다가 뭐 수선해 발려서 이렇게 길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정도로 정보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보를 좀 털어놔야 되는데, 이 넓이를 이제 직접 구하기가 힘들 때 이제 좀 많이 쓰는 방법이, 여기 이제 그래서 힌트가 좀 들어갈 거야. 면적의 비율이 들어갔죠. 면적의 비율.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할 때 실제로 다른 삼각형, 이렇게 큰 삼각형을 구해서 이거의 비율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약간 힌트를 그냥 준 거야. 자, 한번 봅시다. 비율적인 부분을. S1이랑 S2가 면적비가 27대 16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여기를 27S로 쓰고 여기 16S 이렇게 쓰고, 거기에 있는 이제 면적, 이제 S3이라고 하는 데가 껴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풀어갖고 하면은, 여기가 72S,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세 개에 대한 면적. 그럼 길이 B가 나오죠. 길이 B.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제, 요렇게 길이를 보면은, 이걸 좀 8로 나누면은, 8, 9, 72, 8, 2, 16. 그러니까 9대 2. 이 정도는 돼요. 근데 실제 길이가 9가 아니니까, 이걸 9K, 2K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쪽 길이도 길이 B가 이렇게 되는 게 27대, 이것도 9로 나누면 9, 3, 27, 9, 8, 70, 3대 8이거든. 그럼 3S 대 8S. 이렇게 T로, 문자 다르게 T로 갑시다. 이렇게 문자 한번 따요. 그럼 이제 원에 대해서, 이거는 기본이잖아.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3T 곱하기 8T라고 하는 데가 9K 곱하기 2K라고 하는, 이 K랑 T를 풀어내야 되는데, 뭐 K랑 T에 대해서 관계식을 최대한 만들어야 돼. 두 개를 만들어야 풀 수 있잖아. 그러면 3을 하나 날리고, 그 다음에 2를 하나 날려서, 그러면은 4T라고 하는 게 3T의 제곱이 4K 제곱이 돼요. 그럼 얘네의 비율이 나오지. 2대 루트 3. 2대 루트 3이 나오니까 이걸 이제 길이 B로 한 문자로 이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길이들을 정리를 싹 한 게 이제 거기 해설에 있어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난데없는 숫자가 들어갔나 뭐 했을 텐데, 어쨌든 길이 B가 이런 형태로 나와서 이 길이들이 나오면 이제 거의 다 해결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8K에 4K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하여튼 뭐 요 길이에 대한 비율을 구하고 나면 이제 각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내야지. 각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사실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11루트3 K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딱 완결이 되죠. 삼각형이지. 여기 3루트3 K, 여기에 18K, 요거까지 해서 여기에서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냅니다. 각에 대한 정보는 어디 찾아내도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뭐 머리 쓰기 나름이야. 뭐 나도 얘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쪽을 공략하는 거는 되게 좋죠. 왜냐면은 이 각을 찾아내면은 요 각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이즈 이쪽에 얘를 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 면적을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K의 값을 이제 구해주는 게 핵심인데, 근데 K를 또 구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삼각형은 이제 내적하는 삼각형이 아니잖아. 외식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 또 여기 써야 돼. 여기 써야 돼요. 여기를 이용해서 요 각을 또 찾아내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요 부분에 요걸 이용해서 요 각에 대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결국 두 개를 찾아내는 거지. 아니면 이건 처음부터 얘를 이제 건드렸을 때 어떻게 해요? 얘를 가지고 이 전체 어쨌든 여기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얘를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고 이제 비율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마무리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방향을 잡으시고, 아마 여기가 이제 중학교 때 들어간 이 부분이 제일 아마 난관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그렇게 가져보면 돼요. 나도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각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고민들을 하시면 이제 중학교 때, 그러니까 도형을 풀다가 제일 힘들어하는 이제 부분이 난데없이 중학교 성질, 도형의 성질을 써야 되는 이런 때가 힘든 친구들이 있어. 어디서 막혔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중학교 도형이 힘들다고 중학교 도형을 공부를 해봐야 어차피 문제 풀 때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 욕구가 강해야 돼. 진짜 그게 강해야 돼. 난 길이를 구해야 돼 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어야 길이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들지 않으면은 도형이 잘 안 보여요. 그런 데부터 어쨌든 기초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세요. 자,